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김원비님, 뭐 대략 한 달에 한 번쯤 만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듯하네. 아니요, 진짜 반가웠어요. 네. 최근에 뭐 집안에 경사가 있다면서요? 그걸 경사라고 말해야 될지 재앙이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튼 술에서 T로 나오는 박태하가 책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쑥스럽네요. 이 말을 하는데. 우리 김원비님의 동거인 네. 박태환님께서 괜찮고 괜찮을 나의 K리그라고 하는 또 다른 축구책을 하나 세상에 내셨습니다. 그 동거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법적으로는 동거인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그쵸, 사이시죠. 남편입니다. 네. 남편.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그 박태하라는 분은 이제 저희는 T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책을 제가 사서 조금 아직 다 못 봤는데 좀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면서 새삼 알게 됐고 현재까지 읽은 바로는 천생연분이네. 이 부분은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유머 코드가 비슷해. 비슷하다면서요. 원래 비슷한 둘이 만난 건지 네. 같이 살다가 비슷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술이나 그 우아하고 뭐죠? 호쾌한 여자 축구인가? 네. 네, 우아곡찬 여자축구. 맞죠? 네네네. 그 책에 나오는 유머 코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유머가 많이 있는 괜찮고 괜찮을 나의 K리그. 네. YG가 책을 읽고 나서 뭐 반응이 괜찮으면 그리고 저자가 오케이 한다면 네. 김원빈님 말고 박태하 선수를 한번 초청해 볼까 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이 나왔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또 이 책이 민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박혜진 선생님께서 책이 정말 재밌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했었지만 책을 읽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축구에 관한 책을 그렇죠. 왜 축구에 관한 보겠습니까? 책을 내가 왜 보겠습니까? 네. 저는 그 우아곡한 여자축구도 김원비의 책이기 때문에 봤지. 또 내가 김원비를 좋아한다고 해서 김원비의 남편이 쓴 책까지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금 홍비님께서 뭐라고 앞에 쓰여진 책을 주셨냐면 팩트 천재 YG 강량군님께 박태하 드림. 우리 저분은 이 방송을 들으십니까? 네. 아, 좋아해요, 되게. 네. 두 분을 더 좋아해요. 되게. 저보다. 네. 그래서 보고 싶어요, 우리도. 네, 박태환님께서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어쨌든 받은 도리상 네. 읽어야겠다. 네. 저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커다란 폭탄을 YG님께 안겨드린 것 같아서. 자,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는 YG. 혹시 JYP가 프로야구에 별로가 아니라 전혀. 전혀. JYP가 프로야구에 관한 책 써서 선물로 줘도 안 볼 거지. 그건 읽겠죠. 박재영이 쓴 거니까. 그렇죠. JYP가 쓴 건데. 그럼 읽을 거야? 네. 안 읽겠습니까? 그래도 안 쓸 거야, 그거.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운동 좀 하라고. 네. 네. 노화가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네. 네. 댓글 좀 소개하죠. 스테이션 11 편 지난번에 저희 셋이서 했던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요. 팟빵에서 트래블링님 이렇게 아름답고 재밌는 종말 소설은 처음이네요.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트래블링님 책 되게 많이 읽으시는 애청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주셨나요? 네이버의 밀크티님께서도 JYP님과 YG님 두 분 티키타카 투닥투닥 너무 귀 재밌으세요. 너무 궁금해져서 읽던 책 다 미루고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구 종말, 좀비, 인조인간, 외계인 등 인류 문명 몰락하는 건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정적인 문명의 몰락이라니. 읽다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책이 뒤통수를 자꾸 잡아당기고 내내 생각이 나서 혼났네요. 책 추천 또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매력이 있는 책이죠. 네. 글로리아미 113님. 어머나 2017년도에 미국에서 빈티지 버전으로 수집해온 후 책걸상 책들 읽느라 짬이 안 나 한참을 미뤄두고 있던 책이네요. 책걸상에서 다루어 주신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밀린 책도 읽고 책걸상 숙제도 하고 일석이조 님도 보고 뽕도 따고네요. 책 다 읽은 후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방송 듣겠습니다. 늘 굿초이스 감사합니다. 아참 오늘 파주 출판단지 갔다가 맥파이 살인사건도 업어오고 같이 간 지인들에게 책걸상도 추천했습니다. 저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션 11 편 들으시고 이 류님께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류님이 네이버의 시크릿님이시거든요. 네, 같은 분이시군요. 네, 같은 네. 분이신데 페이스북 통해서 저랑 가끔씩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약간 외국에 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책걸상 듣는 게 낙이라고 하면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저번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몇 명이면 되냐고. 뭐가요? 책걸상에 그 독지가 없이 굴러갈 수 있으려면 도대체 뭐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 후원하는 사람 몇 명이면 되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훈훈하네요.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분이 뭐 한 500~600명 된다 이러면은 독지가 없이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10원도 안 내는 사람이 5~6만 명이 들어주면 사실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냥 할 수도 있죠. 아. 네,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10,000원씩 내시는 분이 500~600명 정도 있으면 그냥 사실 이게 이 책걸상의 청년의사에 얹혀가지고 지금 약간 눈치 보면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지금 여기 있는 장비와 공간과 인력을 활용해서 이걸 하니까 아무도 시비는 안 거는데요. 회사에서는 왜 우리 회사에서 저걸 하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직원이 네, 그래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 들어올 때도 항상 약간 눈치 보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몰래 들어오고. 아, 저도 약간 그래요. 약간 샘방사리 같은 느낌으로. 맞아, 샘방사리 같은 느낌. 아유, 나의사나 말씀을. 정신력으로는 이렇게 되게 당당하거든요. 아무튼 네, 류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나중에 진짜 뭔 상황 벌어지면 또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잭시님, 우리가 저번에 왜 김혼비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십사 뭐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또 진짜로 써주셨습니다. 김혼비님의 매력은 혼수를 하며 유튜브로 여자 축구를 보게 만드는 글솜씨입니다. 비주류인 여자 축구부터 주류인 술까지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은 꼭 쓰는 혼비님 응원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와. 절창이다, 절창. 이거 이 정도면은 김혼비가 뭐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세바공님도 써주셨는데요.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YG가 읽어주세요. 김원비 작가는 혼수 상태까지 술을 마시던 말렙 역량을 이용해 드디어 비주류에서 주류 작가로 도약했다. 이것도 멋지다. 야. 네. 뒤에 이제 또 댓글로 김원비님 헌정 삼행시입니다. 스테이션 11도 구매했어요. 얼른 읽고 올게요. 이것도 상품이 있나요? 이건 뭐 상품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품을 안 걸었어요. 네. 옐로우 123님도 늘 잘 듣고 있는데 삼행시 이벤트로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라면서 제가 이렇게, 김원비 작가님 지역 축제 책 꼭 볼게요. 혼자 안 보고 친구들한테도 영업할게요. 대박 베스트셀러 만들어서 지역 축제 비하한 YG랑 JYP 코를 납작하게 만듭시다. 뭐 우리가 언제 지역 축제를 비하했어요? 지역 축제를 비하한 건 아니고요. 그 책이 재미없을 것 같다. 지역 축제를 소재로 쓴 책은 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오늘도 JYP님 오시기 전에 한번 비하하셨어요. 누가? YG가? 네. 근데 뭐 사실 그 여자 축구 책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네. 저희도 그러게요. 컨셉 미리 들었으면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도 됐으니까 지역 축제도 될지도 모르죠. 근데 아까 JYP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미 약간 댓글 보면서 생각했었거든요. 잭시님, 세바공님, 옐로123님 비밀 댓글 남기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세바공님 해외로도 상품 가능합니다. 야, 이거 팬 관리 하시는 건가요? 아니, 세 분이 평소에도 옛날부터도 이제 저를 응원해주는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마침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네, 비밀 알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아, 뭔지 모르지만 저도 받고 싶네요.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비밀 댓글 남기시면 이 혼비님께서 굉장히 뭔가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굉장히 비싼 거, 네, 공언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막 명품, 막 네. 자꾸 반짝이는 거 이런 거. 세바공님 멀리서 막 방송만 들으시느라고 되게 외로우실 텐데 음. 선물 받고서 인증샷 꼭 남겨주세요. 해외까지 네. 보내려면은 막 보험 가입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미스 땡땡땡땡님, YG님의 수질위생 구입하고 너무 좋아서 혼비님 책도 급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빌려봤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읽었습니다. 구입하지 않고 빌려본 게 죄송할 정도로요. 다음에 지역 축제 책 내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꼭 사서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지 땡땡땡땡님께서 김원비 작가님의 포터 사랑,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저도 너무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 SF나 판타지는 좋아하지 않는데 스테이션 11은 포터의 글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하시니 읽어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혼비님과 함께 읽어볼 책이 좀 전에 YG가 제목을 말한 바로 그 책,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네,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오늘 혼비님과 같이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혼비님이랑 진행하는 책걸상은 JYP, YG 그리고 HB가 세 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음에 다룰 책을 제안을 하고 안 읽은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이제 오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혼비님께서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같이 읽어보자고 제안을 하셨고 JYP랑 YG는 그래 김원비가 읽으라니까 읽자. JYP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김원비 작가가 저희한테 같이 읽어보지 않으련 이러고 던지는 책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웬만하면 다 6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얇은 것 좀 끼워서 좀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러고 이제 푸시를 했더니 옛다 하고 하나 던진 게 얇은 이 책입니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네. 네. 저는 앤드루 포터라는 작가의 책을 처음 읽었는데 사실 뭐 이름도 가물가물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앤드루 포터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책을 읽었었는데 그 고백을 하자면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본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뒤적거려 봤더니 문학동네에서 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이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21세기 북스란 출판사에서 2011년에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번역으로 책이 한번 나왔었더라고요. 2011년? 11년에. 뭐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 조금 뒤적거려 보다가 YG 취향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처음부터까지 다 읽지는 않고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읽다가 네. 말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 네, 표제작을 네. 읽다가 네, 표제작을 그거 읽다가. 한 세 번째에 나오는 건데 거의 안 읽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2011년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던 건데 뭐 그때 망했던 겁니까? 저는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제목은 그럴듯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읽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작년인가 유명한 작가 김영하님께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단편 소설의 진수 그리고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될 책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하면서 이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소개를 하셨었나 봐요. 아하.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네, 네. 책이라는 뜻은
작가를 지망하지 않는 사람은 안 봐도 되는 책이라는 의미입니까? 근데 어쨌든 그만큼 훌륭한 책이라는 이야기겠죠. 네. 보통 사람들뿐만 네.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 작품을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꼭 거쳐야 될 책이라고 극찬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팟캐스트가 원래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김영하 작가 워낙에 팬도 많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또 이 책을 찾기 그러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팟캐가 방송된 다음에 새로 지금 문학동네에서 계약해서 후딱 낸 거 뭐 이런 그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시기상으로는 시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네. 그래 아마도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북스에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나온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재계약을 안 하면 재계약을 뭐, 안 네. 하면은 뭐 그 재고 분량 네. 빼놓고서는 이제 품절 상태나 혹은 네, 절판이 되는 시켜버리죠. 거죠. 어, 요즘 바뀌어가지고요 재고 있는 것도 못 팔아요. 재고 있는 것도 못 계약 팔아요. 기간 끝나면.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 책이 좀 유명해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학동네에서 얼른 판권을 알아본 다음에 다시 과거의 번역자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런 번역 원고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새로운 판을 내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문학동네판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네, 이 책은 혼비님이 읽으라고 재밌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보니까 얇아서 마음에 들고, 근데 약간 부담스러웠다 그럴까요? 약간 좀 거시기 했던 게 그 띠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백수린이라는 작가의 코멘트가 홍보용으로 적혀 있는데, 앞으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이 한 권의 소설집 안에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미 다 들어있는데 이 얇은 책 안에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근데 이 제가 책이 생각에는 맞춤형 추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왜냐면 이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을 때 저는 김영하 씨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지금 YG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게 암암리에 많은 그 한국 작가들이 정말 이 소설이 최고다라고 되게 많이 꼽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소설가 지망생들은 정말 약간 교본처럼 읽었고, 그 김영하 씨가 그 방송하기 전에 이미 이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절판이 되고 나서 저한테 이 책을 자기한테 25,000원에 팔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 옛날 책을 옛날 책을. 지금 김원비님은 그 두 판형을 다 갖고 있어요. 2011년 네. 거랑 그 올해 거랑. 그래서 저 옛날에 읽고 저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식의 뭔가 약간 신비로운 뭔가 단편 소설의 정수 막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면서 25,000원에 팔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목말라 있었어요. 약간. 오. 그래서 이 순서도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 김영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분을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작가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잦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 많이 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들었나 어떤 보다. 분들이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좋게 읽고서 네. 야 그거 되게 좋더라라고 입소문이 퍼졌고, 그 한국 작가 커뮤니티 안에서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네. 이론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김영하님께서 네. 이 책을 또 추천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도 직접 읽어보고 네. 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자, 우리 방송 시작한 지 한 20분 됐는데 뭐 작품 얘기는 고사하고 작가 얘기도 거의 안 하고 지금 연중만 울리고 있는데, 앤드루 포터는 어떤 사람인지 좀 다시 살펴볼까요? 네, 앤드루 포터는 일단 1972년에 태어나서 올해 4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작가군요. 젊은 작가인가요? 저는 기성 작가라고. 옛날보다 젊은 작가라고 제가 부르는 사람들의 연배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JRP보다는 약간 나이가 어린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지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의 랭커스터에서 태어나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뉴욕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그 아이오와 대학 작가 워크숍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습작 생활을 계속하다가 처음으로 펴낸 소설집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고요.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굉장히 높은 평가와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면서 약간 이제 미국 문단에서 앤드루 포터라고 하는 이름을 독자들이나 혹은 평론가들에게 이제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또 다른 지명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 텍사스주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하는 작은 리버럴 그 아트 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석박사 학위 과정은 없고 그냥 학부생들을 상대로 교양 과정을 가르치는 네.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네. 그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것 같아요. 텍사스라며요. 아, 죄송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문해창작학을 가르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지명이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 등장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10편의 단편이 대부분 100%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랭커스터가 아니면 혹은 랭커스터 인근의 그 도시가 아니면 텍사스의 휴스턴 근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게 이 소설의 장소가 본인이 과거에 살았거나 혹은 지금 털을 닦고 있는 곳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작가 네. 소개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데니스 루웨인한테 보스턴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앤드루 포터에게는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 아니면은 텍사스의 휴스턴이나 혹은 휴스턴 근교의 어떤 그런 작은 도시. 네. 근데 뭐 많은 작가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는 동네를 배경으로 많이. 네. 근데 쓰죠. 저는 약간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태도가. 그럼 더글러스 케네디 같은 사람 읽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쓰는. 물론 그 양반 책에 언제나 메인주가 등장하지만 네. 전 세계가 다 나오잖아. 그런 책 보든지 그러면. 샤를로테 링크를 보다. 12식입니까? 12점입니까? 그렇다고요. 아, 예. 네네. 이 책이 첫 번째 책이라는 게 더 놀랍다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극찬하고 미국에서도 되게 성공했겠네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 앤드루 포터가 굉장히 과작의 작가예요. 네. 그 뒤에 뭐 그 마땅히- 뒤에도 네. 어떤 날들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 한 권을 펴내고 나서는 작품 활동을 더 이상 네. 책으로 출간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네. 있는 건지. 과작인지 아니면 게으른 건지. 도태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2008년에 데뷔작을 펴냈거든요. 데뷔작을 펴낸 다음에 이제 어떤 작품 활동을 했는지를 찾아봤는데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출간한 네, 건 없더라고요. 단편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그리고 몇 년 후에 펴낸 어떤 날들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 한 네. 권이고 그 두 책은 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언젠가 켄 리우 네. 책 할 때였나? 그 단편집 하면서 막 모든 네, 단편들의 그거 팬리오 맞아요. 설정을 막 조금씩 막 소개하고 정신없이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게 방송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죠? 네네네.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주요한 몇 개의 단편들을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 얘기하기 전에 그 앤드루 포터 트위터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작품 활동을 안 하시면서 또 자기 책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두 개밖에 없는 자기 책을 올해 4월에 한국어판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정말요? 다시 나왔다. 네, 오. 다시 나왔다고 표지를 이렇게 예쁘게 오. 올리면서 음. 홍보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러게. 근데 아까도 느꼈지만 한 번도 YG님이 데니스 로웨인이 자기 사는 곳 보스턴을 배경으로 한다고 게으르다고 말을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티븐 킹의 소설에 자꾸 메인주가 나온다고 제가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한 적도 없잖아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지역의 어떤 지역색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뭔가 이런 팩트들이 잘 소설에 섞여 있는 소설들은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그냥 배경으로 분위기를 살짝 그리다 만 거는 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대학도 다 라이스 대학 교수예요. 그쵸, 네. 라이스 대학이 그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사립 대학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약간 앤드류 포터가 2008년에 이 책 데뷔작 낸 다음에 지금까지 책을 한 10권 썼어 봐. 그러면 게으르다고 안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좋았으면 그죠? 한 2권밖에 안 냈는데 맨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대학 이름이 나오니까 YG가 지금 게으르다고 하는 거지. 네. 어쨌든 뭐 잘생겼네요, 사진은. 우리 너무 변종만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사실 앤드루 포터 이런 주변 얘기할 것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그리고 이런 주변 얘기들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 저들 세 사람이 왜 자꾸 책 내용 이야기는 안 하고 네. 저런 주변 얘기 어디 살았고 지금 네. 어디서 교편을 잡고 네. 있고 이런 얘기는 왜냐면 그게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뭐 그렇죠. 지금 어차피 말이 이렇게 흘러간 김에 제가 읽은 소감을 한마디로 딱 네. 먼저 던지자면 참 특이한 작가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나 무슨 이야기를- 얘기할지 알겠어. 이야기를 하다 만다. 이야기를 하다 많은 특성이 있다. 모든 단편이. 그렇죠. 근데 그 대목은 약간 그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다 많은 듯한 느낌이 또 네. 또 단편 소설의 일종의 장치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있기 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 아니 뭐 단편이라는 걸 제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네, 그렇죠. 갑자기 그냥 퍽 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끝이야라는 네. 느낌이 드는 소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특히 네. 이제 어떤 거는 왜 편집하다 보면은 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지면의 마지막 줄에서 하필 그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절대 그게 끝인 줄 모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딱 넘겼더니 다음 제목이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스타일이 이렇구나 이런 예, 근데 그런 진짜 느낌. 하다마는 걸 스타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작품도 단편, 장편 내고 아무것도 안 내는 게 하다만 이야기를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 그리고 또 그냥 저는 몇 년 전에 완독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했고 이번에는 방송을 앞두고 다시 완독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학동네판으로 다 읽고 또 비교도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번역을 거의 수정을 하진 않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나온 판을 번역자가 같은 네, 분이고 같은 아, 분이에요. 새로 번역한 건 뭐 아니고 새로 네. 번역한 것도 아니시고 네. 그러니까 2011년 판을 읽었거나 혹은 이제 최근에 나온 문학동네판을 읽었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완독을 하니까 이게 10편의 단편이 책 한 권에 실려 있는데 사실은 그냥 다 한 이야기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건지. 문제의식이나 비슷한 네. 정서가 소재를 조금씩 바꿔서 네. 계속해서 반복하는 느낌. 이어지는 이어지거나 연작 겹치거나 장편이라고. 뭐 이런 네, 식의. 네. 그러니까 등장인물도 전혀 겹치지 않고 심지어는 소재들도 10편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 또 심지어 장소도 펜실베이니아 주의 어린 시절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거나 네. 아니면 2000년대 후반에 네. 이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나 혹은 휴스턴 같은 곳을 묘사한 소설이지만은 뭔가 그 소재라던가 네. 주제라던가 등장인물의 정서라던가 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겹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10편의 단편이지만은 꼭 한 권의 네.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쵸. 제가 갑자기 퍽 끝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꼭 그게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 설정이라 그럴까요? 네. 그 플롯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네. 예, 여러 편이 있었고 야 설정 좋은데 이러면서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가려다가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약간 네. 아쉬운 수준이었다는 네. 거지. 네, 뭐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표제적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제일 좋은 소설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게 음. 제일 좋더라고요. 음. 네. 그 뭐 일부는 이제 조만간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혼비님이 네.
어쨌든 이거 같이 보자고 했으니까 네. 어떤 점을 제일 높이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때 왜 스테이션 11 읽고 왠지 앤드루 포터 생각이 났다고 했었는데 약간 그런 서정성과 그리고 너무 문장을 잘 쓰고 그리고 사실 그게 있어요. 김영하 씨 방송하기 전에 되게 한국 작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작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책을 왠지 좋아하기 싫은 이상한 마음이 있는데 이건 인정할 수밖에 사실 없는 저도 느낌. 그래요. 그쵸? 왜냐하면 저는 그 작가들 사이에서 회자하는 그런 소설들 때문에 네. 작가들이 구면 굿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기 때문에 갑자기 독설이. 수많은 작가들은 각기 다른 책을 봐야 되는군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좀 보면 한국 최근의 단편 문학이랑도 조금 비슷하죠. 맞아요. 그쵸.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저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작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책이라는 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저한테 절대 플러스가 될 만한 요소가 아닌데 근데 읽었는데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가 만약에 소설가 지망생이 된다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든 뭐든 하면서 공부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표제작이 제일 좋았다라는 말씀 두 분이 하셨는데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는 표제작은 네. 저는 자전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적이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맞아요. 때문에 그랬을 자전적은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허구나 혹은 주변 사람의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저는 마치 한편에 약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베스트셀러 극장? 베스트 극장? 네, 맞아요. 불란서 영화 같다고 해줍시다. 베스트셀러. 아니 베스트셀러 극장이 아니라 뭐죠? 베스트셀러 극장 맞아. 맞아요. 네, 맞았던 것 드라마 같아요. 뭐 네. 시티인가 뭐 하여튼 그런 네. 단편극. 네, 단편극, 단막극, 뭐 MBC나 KBS에서 단막극 그런 걸로 만들면 참 네.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것도 이왕이면은 왠지 저 유럽 프랑스 영화 예를 들어 생드니의 8대학을 배경으로 뭐 이런 수준으로 영화가 딱 만들어지면 프랑스 독립 영화. 네. 프랑스 독립 영화 이런 네. 거 분위기도 좀 그래서 굉장히 약간 선 굵고 좀 막 완전히 미인은 아니지만은 네. 매력이 있는 그런 여주인공과 네.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좀 JYP가 좀 나이가 들면 될 것 같은 캐릭터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두는 못하더라도 몇 편의 단편들의 플롯 설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홍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